수건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백스컴 박시장입니다. 촬영은 2020년에 하고 있는데 아마도 다음 주에 영상이 업로드 될 것 같으니까 2021년 첫 영상이 되겠네요.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원하는 부품 꼭 제발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미쳐버리겠네요. 3080 입고 관련된 문의가 굉장히 많은데 1월 초에는 아직 소식 들은 게 없고요. 중순이나 말쯤에 조금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비트코인 때문에 그러는 건지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알 수는 없는데 정말 힘들긴 힘드네요. 그쵸? 너무 오래 지속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시스템은 옆에 있는 이 사양이고요. 400만원 전후로 제작이 가능한 굉장히 높은 고사양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 시스템을 사용할 분은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학생 부모님 그리고 학생과 통화하면서 제작을 한 사양이고요. 놀라웠던 부분은 이 하이엔드급 부품에 대한 얘기를 학생하고 서로 하는데 막힘없이 대화가 통했다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부품들을 사용할 학생이 직접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세대거든요.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는 뭐 학교 앞에 있는 문방구에 조금만 앉아서 하는 오락기 있어요. 거기다가 50원짜리 아니면 10원짜리 몇 개 넣고 게임하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 학생들 대단하네요. 어른들도 잘 모르는 부품들을 전부 다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게임하고 영상 편집용으로 사용할 용도라고 했고요. 구입한 학생이 지금 한참 기다리고 있는데 시스템 다 완성돼서 보내려고 하니까 택배 쪽에 집단 확진자가 떠서 지금 발송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학생 마음 생각하면 어떻게든 빨리 보내줘야 되는데 아마도 이 영상이 업로드 될 때쯤에는 택배가 정상화됐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이 PC를 학생이 받아봤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만족했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제작이 되었는지 시스템 영상부터 보여드릴게요. 펜텍 네오큐브 블랙 케이스를 사용한 시스템이고요. 로얄 풀밴까지 장착을 해서 아주 시원한 성능과 아주 시원하진 않죠. 엄청난 가격을 갖춘 시스템입니다. 요즘 리아니 51이나 이런 펜텍 큐브 같은 쇼케이스 타입의 PC를 많이 업로드했더니 또 제작도 또 이런 PC 위주로 많이 하는 것 같네요. 그럼 부품 소개하고 게임 테스트까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스컴으로의 PC 구입 문의는 상단에 떠있는 카톡이나 홈페이지로 문의 주시면 되고요. 좋아요랑 구독하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부품 소개하고 게임 테스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CPU는 AMD 라이젠 9 5900X입니다. 12코어 24스레드에 상당히 넉넉한 멀티코어를 갖추고 있는 프로세서고요. 최대 부스트 클럭은 4.8GHz입니다. 라이젠 5000 시리즈가 전부 그렇듯이 뭐 재고 들어왔다 순식간에 품절되고 또 들어왔다 품절되고 뭐 이런 반복을 하고 있네요. 게임만 생각하면 정말 충분하고도 남는 그런 프로세서고요. 원컴 방송이나 영상 편집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 프로세서의 성능은 뭐 최대한 뽑아낼 수 있을 것 같네요. 메인보드는 기가바이트 B550 어로스 마스터가 사용이 됐습니다. X570 어로스 마스터보다 더 좋은 스펙을 갖추고 있어서 형보다 좋은 동생이 나와버린 거죠. 뒤통수 확 때려버렸습니다. B550 보드를 X570보다 선호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칩셋 후에 팬이 없다는 점이거든요. X570에 들어있는 칩셋 팬은 평상시에 돌지 않아서 소음이 크지는 않은데 로드 시작하면 굉장히 좀 거슬리는 그런 소음이 나서 팬 없는 B550 그리고 스펙까지 더 좋으니까 X570보다 더 자주 나가게 되는 것 같네요. 16페이지에 전원부를 갖추고 있어서 지금처럼 5900이라든지 5950 뭐 쓰셔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리얼텍 2.5기가 램하고 인텔 와이파이 6 무선 램과 블루투스까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후면부의 I/O 단자 쪽에만 USB 포트가 무려 12개거든요. 아주 넉넉한 포트 수를 갖추고 있고요. M.2 슬롯은 총 3개로 이걸 전부 다 사용하시는 분들은 작업하시는 분들 아니면 없겠지만 전부 다 방열판이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40만원대의 가격으로 결코 저렴하진 않죠. 좀 가격대가 부담되긴 하나 그래도 확실히 좋은 걸
걸 사고 싶다, 이번에는 좀 최상급 한번 써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 고려해볼 만한 보드네요. 메모리는 G스킬 트라이던트 G 로얄 모델이고요. 색상은 골드입니다. 16기가 3200 CL16램으로 총 4개를 장착해서 64기가 풀뱅크 구성을 했네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LED가 그냥 어마어마합니다. 쿼드킷이라 XMP 적용 뭐 당연히 잘 되고요. 램 가격만 해도 가정용 PC 한 대 값이거든요. 근데 로얄 같은 경우 자주 보다 보니까 LED가 너무 화려한 점도 있는 것 같아요. 본체 전체가 이게 은은하게 좀 자연스럽게 들어와야 되는데 얘가 너무 예쁘게 들어오니까 시선이 일로만 갑니다. 뭐 그걸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좀 지출 좀 크게 해서 로얄 같은 램을 한번 써보시는 것도 괜찮고, 너무 튄다 라고 생각하시면 다른 LED가 좀 얌전한 램으로 바꾸셔도 괜찮겠네요. SSD는 970 EVO 플러스 1TB가 장착이 돼서 아주 넉넉한 공간에 빠른 속도를 보여줍니다. 이 구성에 젠4 SSD까지 장착했으면 진짜 딱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구성이었는데 아직까진 젠4 SSD 금액을 생각하면 좀 더 기다렸다 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픽카드는 MSI RTX 3080 슈프림 X가 사용이 됐네요. RTX 3090이 현재 나온 3000 시리즈 그래픽카드 중에서는 대장급이긴 하나 성능하고 가격이 좀 비현실적이거든요, 게임용으로 사용하기엔. 그래서 현 시점에선 3080이 게임용으로는 최상급 모델이라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계속 루머든 뭐든 80ti 소식이 들리고 있죠. 아마도 출시할 것 같고요. 그게 나온다면 80이 자리를 좀 비켜줘야겠네요. 근데 80도 물건이 없는데 80ti는 얼마나 물건이 없을지 좀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슈프림 같은 경우는 조용하고 성능 좋은 카드인데 뭐 다른 80이 그렇듯이 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한동안 못 볼 것 같아요. 뭐 1월 지나서 2월, 3월 되면 좀 풀리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케이스는 펜텍 네오큐브 DRGB 블랙입니다. 컴퓨터 부품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아니면 얼핏 딱 보면 그냥 리알미 51인 줄 아시는 그런 케이스고요. 레이아웃은 크게 다르진 않은데 조립하다 보면 조금씩 다른 점들이 있어서 뭐 취향 따라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부가 이렇게 한눈에 보이는 디자인이라서 좀 꾸미기 좋아하고 책상 위에 놓고 사용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케이스고요. 이렇게 맞춰놓고 책상 아래 놓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굳이 이렇게 돈 쓰지 마세요. 책상 위에 올려놓고 전원 한번 킬 때마다 그 뽕을 느끼실 분들, 그런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뭐 이 케이스의 독특한 점이라면 후면부 쪽에 ITX 보드를 장착을 하면 케이스 하나로 듀얼 시스템 제작이 가능한 건데 파워 서플라이를 그에 맞는 걸 써줘야 돼서 현실적으로 그렇게 쓰실 분은 없으리라 보고요. 케이스에 기본적으로 내장된 펜이 아예 없거든요. 그래서 케이스 가격만 보고 얼마 안 하네 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하시면 펜 추가하다가 예산 분명히 불어나니까요. 여유있게 예산 잡고 견적 구성해 보시길 바랄게요. 파워 서플라이는 FSP 하이드로 프로 PTM 1200W입니다. 플래티넘 모델이고요. 요즘 1000W 파워가 죄다 품절이죠. 그러다 보니까 1200W까지 올라왔네요. 1200W의 플래티넘 파워면 이건 정말 오래 써도 될 만한 파워라 생각이 들고요. 황 회장님이 정신이 나가지 않는 한 이 정도 파워 용량이라면 RTX 4000, 5000, 6000까지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풀 모듈러 방식이고요. 무상 보증 10년으로 무상 보증 기간 내에 불량 발생 시 새 제품으로 교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고가 파워들의 AS 정책이 좀 계속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뭐 기본 7년, 10년 정도 보증을 해주고 고장이 나면 새 제품으로 교체해주는 제조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길만한 일이고요. 근데 걱정하시는 부분은 10년이란 기간 동안 저 유통사가 망하냐 안 망하냐 그 부분을 걱정하실 텐데, 대부분의 유통사가 새로운 유통사로 AS가 이관이 되면 서비스도 같이 따라가는데 간혹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 서플라이 고르실 때는 유통사 어디서 유통을 하고 있고 그 유통사가 어떻게 처리해왔는지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CPU 쿨러는 커세어 IQ-H150i 엘리트 캐플릭스입니다. 출시된 지 얼마 안 된 아주 따끈따끈한 모델이고요. 360mm 일체형 수냉 쿨러입니다. 워터블럭 쪽에 커세어 범선 로고 커간지를 완성해주는 그런 로고인데 로고가 딱 박혀있고 RGB 컬러들이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제 눈이 특별한 건지 모르겠지만 커세어 쪽 팬들 또 RGB 제품들이 LED가 좀 뭐랄까요? 좀 더 부드럽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똑같은 RGB인데 느낌이 확실히 다르거든요. 커세어 쪽 RGB가 좀 예쁜 편이고요. 20만원대 중반 제품으로 가격대가 좀 있는 편이긴 한데 기본 구성품으로 IQ 커맨더 코어를 주거든요. RGB랑 펜 허브가 합쳐진 제품이고요. 커세어 제품들로 펜을 구성하실 때 별도의 허브 없이 바로 장착이 가능합니다. 색상 컨트롤은 모두 IQ에서 가능해요. 쿨러를 좀 더 만져보고 풀로드시 온도는 얼마나 나오고 다른 뭐 갈라드, NGXT, 크라켄하고 좀 비교도 해보고 싶었는데 요즘 너무 바쁜 관계로 해보진 못했고요. 게임 테스트 시 온도만 좀 체크하실 수 있겠네요. 그래서 쿨러는 상단에 장착을 해줬고 우측면에는 리안이 보라펜을 장착을 해서 이렇게 구성을 해줬습니다. 와, 이거 웬만한 성인들도 맞추기 어려운 시스템인데 굉장히 부럽습니다. 그럼 게임 테스트 들어가 볼게요. 배그랑 사펑 두 가지를 돌려봤거든요. QHD 해상도로 모두 풀옵션이고요. 배틀그라운드 영상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풀업 기준으로 평균 176프레임에 하위 1%는 136프레임이 나와줬습니다. QHD 모니터로 144 방어가 완벽하게 가능한 시스템이네요. 게임 테스트를 뭘 할까 고르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그래서 배그를 기본으로 하나 넣고 나머지 게임들을 하나씩 넣고 있는데, 좀 궁금하신 게임들 알려주시면 좀 가능한 것들 테스트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도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이번엔 사이버펑크 2077 보여드릴게요. 평균 74프레임에 하위 1%는 55프레임이 나와줬고요. 풀옵션 상태였습니다. 진짜 이 게임 나오면 갓게임 소리 돋고 난리 날 거라 생각했는데, 출시 이후 지금의 반응을 보면 정말 평이 극과 극으로 나뉘고 있네요. 그래도 한 번쯤은 해봐야 될 게임이지 않을까 싶고요. 요 바쁜 일들 끝나면 패치도 좀 됐을 테니 그때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바쁜 일들이 겹치고 겹쳐서 영상 좀 빠르게 못 올라가고 있는데, 요것도 좀 끝내면 촬영하는 게 좀 많거든요. 빨리빨리 업로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시스템은 백스컴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고요. 궁금하신 점 카톡이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에도 신제품 출시는 계속 될 거예요. 그래픽카드, CPU, 그리고 가장 기대되는 거 DDR5 메모리가 있죠. 뭐 출시도 중요한데 재고나 좀 넉넉하게 챙겨놓은 상태로 제품이 나와줬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나온 신제품들도 빠르게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95% 수컷들을 위한 방송 백스컴 박장이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